반갑습니다. RTM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기대와 의심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제조 AI라는 이름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제조업 안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들, 그리고 앞으로 저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함께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이들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챗 GPT와 라지 랭귀지 모델이 등장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술이 훌륭하고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가 과연 올까? 언제 올까? 지금 인공지능 모델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안 된다던데 이런 기대와 의심이 공존하고 있었으나 올해 그 챗 GPT가 대중에게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의심들이 불식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렇게 생성형 AI 모델을 업무에도 활용하는 비중이 최근 맥킨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일 루틴하게 활용한다는 게 한 20%, 비정기적으로 활용하거나 간헐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한 또 20-30%를 상회하면서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60% 이상의 어떤 기업들이 이런 생성형 AI 기술을 업무에 이미 활용하고 있고, 모든 기업의 리더들은 가장 임팩트 있는 기술로서 저런 생성형 AI 기술을 꼽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기류에 맞춰서 제조업에서도 AI 기술에 대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그 규모를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허나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안에서는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과 솔루션들이 제조업의 어떤 사업 성과를 현실적으로 기여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여전히 걸음마 단계이고 초기 단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질문으로서 에이티커니가 올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그럼 AI가 현재 너희 사업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들이 있냐, 그걸 운영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60% 이상이 그런 건 아직 없다. AI를 도입해서 써보려고 하고 연구하고는 있으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평가할 수 있는 지표조차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61%였고요. 잘 모르겠다가 17%, 약 20%가 지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만 그 지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리절트의 퀄리티, 그러니까 AI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던가 혹은 얼마나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냐와 같이 다소 정성적인 지표들이 다수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어떤 조사가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제조기업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도입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약 60% 정도가 파일럿 단계에서 그것들을 시도해보고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 라인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AI 기술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이해를 받고 그것들을 이제 자기 라인에 도입했을 때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기업들이 전체 10개 중에 6개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파일럿을 테스트를 통과해서 실제 양산에서 운영되면서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상하고 있는데 기여하는 비중은 보시는 것처럼 28%로 크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통해서 테스트들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으나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양산으로 가는 비중은 현저히 낮은 게 현재 제조업에서의 인공지능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RTM은 저 지표를 매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 사이에 파일럿을 통과해서 실제 우리 공장이나 팹 라인의 AI 솔루션이 우리 생산성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중이 재작년에 한 10% 전후, 작년에 한 18% 전후로 발표된 바 있었는데 올해 28%로 발표가 되면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조 AI라는 말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제조 AI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우리가 의견과 그 모습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RTM이 바라보는 제조 AI는 제조업이 하는 업무 중에서도 특히나 그 공장이나 팹, 생산 라인 안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제조 라인에서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저희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품질이고 하나는 생산성입니다. 양질의 제품을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많이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제조 공장 안에서의 핵심 역량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공지능이 돕는 모습은 무엇일까? 저희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창 시절에 시험 성적을 올리는 과정을 보면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채점을 해서 틀린 걸 찾고 그것과 관련된 공부를 다시 하고 다시 시험을 보고 이런 이제 과정을 반복했던 것처럼 제조 라인에서도 제일 처음에 문제의 발견이 개선을 위한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코그넥스에서 비전 검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검사를 정확하게 해냄으로써 어떤 게 불량이고 어떤 게 정상인지를 정확히 판별해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판별해낼 수 있다면 불량으로 제조된 어떤 제품들이 앞서 이제 검사 이전에 실제 제조 공정이나 제조 설비를 통과할 때 정상으로 제조될 때와는 어떤 데이터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부분을 저희가 2단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인과 불량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을 이제 제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어를 개선하거나 레시피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루프가 끊임없이 돌아갈 때 공장 안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모델만으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라인이 가지고 있는 품질과 생산성을 스스로 계속해서 극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게 제조 AI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 3가지 단계에 대해서 현황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AI를 바라보는 기대와 의심,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고 면밀하게 우리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문제의 발견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비전 검사 부분으로 좀 대표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사실 소개가 상당히 잘 되었기 때문에 많이 소개는 드리지 않고 좀 짧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한 가지는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비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육안으로 어떤 정상과 불량을 구분하는 것을 대체해오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룰 기반의 프로그래밍 된 어떤 소프트웨어였던 거고요. 딥러닝이나 그 AI 기술이 그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양품과 불량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 수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만, 그것들이 제조 라인에 침투하는 데는 되게 큰 허들이 있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량 데이터가 굉장히 소수인데 아주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고, 그걸 학습을 시키기 전에 불량 데이터들을 레이블링을 하는 굉장히 큰 공수가 들고, AI 엔지니어라고 하는 리소스를 들여서 수개월간 모델을 만들고 검증하고 튜닝을 해야 저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큰 허들이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도 제품이 좀 바뀌거나 제품의 모습이 바뀌거나 제품이 버전업 되거나 불량의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또 모으고 레이블링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면 생산성이 아주 중요한 지표인 제조업에서는 과연 그것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 이유로 저 도입이 굉장히 더뎌지고 있다가 작년부터 저런 초거대 AI가 등장하면서, 예전에는 AI가 학습을 많이 시키면 충분히 똑똑하다 했으나 그 학습해야 되는 뇌의 모습이 저기 있는 것처럼 약간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알려줘야지만 똑똑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프리트레이닝 된, 이미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진 많은 정보들을 학습하고 있는 거대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제조하는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는 이런 정도의 분량이 나올 수 있어라는 몇 장의 데이터만 알려줘도 얘가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이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거나 새로운 분량 유형이 나왔을 때도 몇 장의 데이터만 레이블링을 해서 추가로 학습시키면 얘가 바로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발표된 거대 AI 모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사례인데요. 넘어가서 이 검사에 있어서는 의료기기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 안에도 의료기기, 반도체, 자동차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어떤 기업에서 약 7가지 정도의 불량 유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품의 이물이거나 떨어짐, 갈라짐, 균열 등 기포 등과 같은 이런 불량 유형을 가지고 있었고, 저걸 판독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셔서 저희 RTM을 찾아오셨었고,
과거에는 저런 데이터의 분량 유형을 이해하고 레이블하고 트레이닝하는데 보통은 한 8주 정도의 기간을 저희는 소요하고 있었습니다만 단 한 명의 저희 엔지니어가 단 하루의 시간을 들여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허블이라고 하는 그 비전 검사 AI 솔루션을 가지고 문제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고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까지 하루 만에 만들어낸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관련된 비전 인공지능 기술들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면서 아주 적은 인력과 아주 적은 시간으로도 우리 회사와 우리 라인, 우리 제품에 꼭 맞는 인공지능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분량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해낼 수도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저런 것들을 분량 유형을, 영역을 마스킹하고 탐지해내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저희 RTM은 제조업에서는 분량 데이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어떤 점에 착안해서 정상 데이터만을 소수 학습해서 새로운 분량이 나타났을 때 분량을 찾고 어떤 영역이 분량인지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저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특허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1, 2, 3단계를 나눠서 제조 AI를 좀 바라보자는 거고 1단계에 있어서는 반도체, 배터리, 식료품 그리고 의료기기 넘어서서 거의 모든 그 제조업 안에서 스스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양산에 도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거의 다 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업종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량이 발생했을 때 제조기업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분량을 찾는 게 전부는 아니죠. 앞으로 생성하는 이제 제품에서는 그 분량을 줄여야 되고 그러려면 그 앞선 제조 공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검사 설비가 아니라 제조 설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저희 오늘은 이제 반도체 제조의 사례를 좀 가지고 이 부분을 사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제조 설비 중에서 플라즈마를 가지고 에칭을 하거나 드라이 스트립을 하는 장비인데요. 이렇게 그 제조 설비에 관해서는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이상을 탐지하거나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는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불량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설비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압, 전류, 온도, 압력 등등등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센서들을 앞서 보신 설비에 부착해 놓고 계속해서 관측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관리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지를 관측하고 있는데 이 센서의 수가 늘어나고 공정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단순히 어떤 그 안전 범위를 관리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런 인식에 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 RTM은 말씀드렸던 수백 개의 센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현재 설비의 상태를 몇 점이다라고 우리가 건강검진 받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점의 건강도를 가지고 있고 방금 제작된 웨이퍼는 몇 점 정도로 안전하게 되었으며 만약에 불안전하게 제조됐다고 했을 때는 어떤 센서에서 그런 것들이 감지되었고 그 공정 스텝 중에서 어떤 구간에서 문제가 있었다까지도 점수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구축하여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 해외의 인텔이나 TSMC와 같은 해외 기업들과 데모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것은 앞선 1단계에서는 그 양불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일반적인 내가 쓸 수 있는 모델을 바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문제였다면 이 2단계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서는 실제로 어떤 이게 불량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앞에 있는 제조 설비의 온도, 압력, 전압, 전류와 같은 것과 관계를 학습시킬 때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문제 유형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헬스 스코어를 제공드리는 플랫폼 위에다가 저희 엔지니어들이 특별하게 커스텀된 AI 모델을 개발해서 탑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바일 앱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형태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면 전화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누군가는 게임을 많이 설치해서 게임기로 활용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업무에 활용된 앱들을 많이 설치해서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설비의 특징, 자주 발생하는 불량 유형들에 관련된 진단을 특별히 할 수 있는 어떤 모델들을 별도로 탑재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요. 반도체 설비에서는
공정의 복잡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엣치 설비를 예를 들어 본다면 그렇습니다. 엣치 설비라고 하는 건 웨이퍼 안에 포토를 통해서 도면을 설계를 해두고 엣치를 통해서 거기를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 깎아내는 작업을 하고 나서 계측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원하는 깊이만큼 균일하게 깎였는지를 계측하는 이런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그 계측을 하지 않고도 앞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센서를 모니터링해서 얘가 정확하게 깎였다 혹은 잘 깎이지 않았다를 예측할 수 있다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거나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그 도메인 전문가들과 저희 같은 AI 엔지니어가 힘을 합쳐서 바로 그 깎인 깊이를 지역마다 정확하게 진단해내지는 못할지언정 실제로 그 제대로 깎지 못하는 현상이 발현되는 특별한 문제 상황들을 정의하고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공으로 플라즈마가 운영돼야 하는 어떤 챔버에 가스가 새는 현상을 탐지한다던가, 혹은 웨이퍼를 이송하는 로봇이 페일리어를 일으켜서 정확하게 그 센터링을 맞추지 못하는 이런 부분의 불량들을 앞서 말씀드린 센서를 가지고 별도로 진단을 하지 않고서도 인공지능 모델이 지금 가스 누출이 미세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로봇이 웨이퍼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센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모델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단계에서 특히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게 된다면 불량의 원인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진단해내는 모델이 아직 100점, 90점까지는 와 있지는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 원인을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거나 분석하기 위한 센서나 데이터가 부족한 것으로 업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TSMC를 비롯한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라 Applied Materials, 램, PSK, 주성과 같은 장비 기업들도 센서들을 보다 발굴하고 고도화하고 설비에서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계속 확장하며,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데이터의 양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양산 데이터를 쌓아가고 실험 환경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 중 2단계는 업계마다 좀 다릅니다만 아직 성숙을 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 업종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그게 반도체 업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이제 제어까지 자동화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선 다시 또 F&B, 그러니까 식료품 제조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2단계에서도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제어까지 완벽하게 자동화하는 사례들은 많지 않고요. 다만 이제 식료품 제조 이런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그 공정의 복잡도가 다소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제어를 자동화하는 시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어떤 차트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빨간색 그래프가 식료품을 제조하고 마지막으로 계측하는 품질 지표인데요. 저 검정색 밴드를 지키게 되면 양품으로 잘 제조가 된 것이고, 저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불량으로 식료품이 제조가 된 이런 사례입니다. 실제 위에 있는 게 실제 작년의 데이터이고요. 저걸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앞서 식료품을 제조하는 설비에서 어떤 제어값을 어떻게 변경하면 이 빨간 라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는 관계를 2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을 해낼 수 있었고, 그렇게 학습을 해낸 모델을 운영하게 되면 아래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불량의 비율을 현저히 줄이면서 생산성을 약 13%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현재 이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제조 AI라고 우리가 하는 개념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제조업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업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이해를 한 상태에서 현재 어느 업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잘 풀리고 있고 어떤 부분이 도전적으로 과제로 남아있는지를 이해해야 제조 AI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있고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떤 데서는 계속된 실패로 의심을 받고 있는지는 저희는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불량을 탐지하거나 인공지능 검사를 하고 제조 스케줄링을 최적화하거나 제조 레시피를 최적화하고
버추얼 메트로로지라고 해서 공정 결과를 예측하고 수율을 예측하고 설비 건강 상태를 예측해서 예지 정비를 하거나 수요 예측을 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을 제조기업들은 풀고 싶어 하고,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1, 2, 3단계로 나누면 대부분이 이제 2단계나 3단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회사엔 데이터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불량도 저절로 찾고 그 원인도 알아서 찾아서 제어까지 저절로 해줘서 흔히 머릿속에 상상하는 미래 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덤비는 어떤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단계에서 좀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실패로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 업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누군가에게는 의심을 많이 쌓아가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 실제로 식료품이나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문제가 굉장히 다 잘 풀리면서 제어까지 자동화하는 단계로 가 있는 사례들이 많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집되는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공정의 복잡도는 그것을 넘어서는 만큼 크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원인 분석을 해내기에는 좀 더 많은 데이터의 확보나 기술의 연구 혹은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만 앞서 말씀드린 3단계를 가는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그렇고요. 문제 유형별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비전 검사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낮은 것이고, 수요를 예측하거나 수율을 예측하거나 공정 결과를 예측하는 이런 문제들은 그 불확실성과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여전히 또 다르게 바라봐야 하는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표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기대와 의심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제조 AI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눴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갖추어진다면 의심을 불식시키고 성공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기대를 더욱 키우고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정리되고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스마트 팩토리에도 국가에서 함께해서 이런 4단계의 단계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수집하고 제어하고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2단계 안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의 형태나 문제에 따라서 계단이 사실은 10가지는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내가 속한 계단이 어딘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있는 적절한 기술과 시도를 함으로써 성공 사례를 많이 쌓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그 기대를 키우고 의심을 불식시키는데 저희 RTM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